네, 간밤 뉴욕 증시가 파월 쇼크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함께 좀 동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으로 출발해서 여전히 지금 그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2,4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814선까지는 그래도 지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시장에서 또 이럴 때 어떤 업종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좀 반갑게 또 시장을 맞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일단 시장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움직임까지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 시총 상위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낸다는 부분 매우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가 또 1%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속에서 사실 2차 전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 드렸던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전자가 또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인데 반면에 LG전자는 증권가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호평이 쏟아지면서 3% 이상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LG전자 쪽에서 튀봇이라고 하죠. 튀김 로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주까지 같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LG전자 주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LG전자는 항상 실적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분기별로 상고하죠. 이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에 맞는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이렇게 호들갑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지금 로봇 얘기 나오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튀봇. 로봇을 튀깁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튀김을 튀기는 로봇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모멘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부는 VS 사업부입니다. 이쪽에 변화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안에 보면 또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IVI라고 하는 저희 텔레메틱스 관련된 쪽의 사업부가 있고 게다가 또 램프 관련된 GKW랑 했던 사업부는 그렇게 아직 흑자 전환들이 크지 않은데 또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관련된 쪽에 들어오는 변화 이것도 구동 모터와 관련된 핵심 칩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거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으면서 나왔던 핵심적인 통신 기술이 다 텔레메틱스와 함께 IVI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대한 변화가 이끌어가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자동차 출하량만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LG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이죠. 이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같이 이렇게 또 무거운 종목이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잘 가는 걸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는 잠금 해제 시간에 S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엔터주도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공개하는 신인 걸그룹이다라고 하는데요. 베이비몬스터 이번 주 금요일에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요. 이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YG 엔터 어떻게 보세요? 네, YG 엔터 베이비몬스터보다 우리 앵커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YG 엔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SM 덕분 때문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SM이 몸값이 계속 올라갈수록 가장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렇다면 나머지 엔터사들도 지금까지는 SM이 가장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이 재밸류를 받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머지 엔터사들에 대한 밸류도 같이 끌어올려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먼저 반응하는 게 그동안 가장 좀 취약했었고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는 4대 기획사 중에 시총이 가장 적은 YG 엔터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뭐 블랙핑크 관련된 쪽에서 저희 지수가 네. 또 솔로 앨범이 나오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블랙핑크는 안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와 또 이어질 재계약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배몬 이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치게 되면 일단 변화의 기대감은 높은데 이걸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따라가느냐라는 쪽도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6만 원대 전후에서 또 약간 좀 흔들림 나왔을 때 그 밑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SM이 부각받을수록 또 한 번의 모멘텀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엔터주에게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는 SM 이슈 때문이겠죠. 그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일단 지금 뭐 6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6만 원쯤에서 약간 흔들렸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 확인해 볼 텐데요. 자율주행의 핵심 V2X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쪽 모트엑스도 또 다 오르고 있고 다시 한번 이쪽을 볼 때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화학 플러스 IT.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사업부를 그냥 갖다가 내서 혼합하게 되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네. 케미스트리가 화학이고, 네. 트로닉스가 뭐 이제 IT 전자기기 쪽이군요. 쪽, 뭐 이쪽이다 네. 보니까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화학 사업 쪽에서는 예전에 LCD 글라스 쪽에 들어가는 thin 글라스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학 공정상에 여러 가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고. 전자사업부 쪽이 있는데 이쪽이 디스플레이 보드인데 여기 조금 이따가 설명해줄 설명해드릴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 전자사업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쪽에서 신사업 쪽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V2X죠. 이쪽이 생각보다 예전부터 국책과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업력을 쌓아놨고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제 세타의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캠트로닉스의 역할로는 이 VTX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나오는 자율주행의 독보적인 모습들이다. 이것도 앞으로의 할 일이 많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전자사업부 내에 있는 신사업, 자율주행 쪽의 성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쪽에서 훈풍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도 아이패드 채택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까지 뭐 BOE 쪽에서 계속 뭔가를 타진해 봤는데 안 맞습니다. 수율이 안 나옵니다. 안 되겠다. 그냥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엔 이 공급망 관련된 쪽에서 애플 쪽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쪽의 패널을 후공정 관련된 시각 공정에 대해서 너희가 해라 라고 이제 단독으로 따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앞으로 또 하나의 실적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커갈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이제 그러니까 OLED 앞에 있는 유리 기판을 더 얇고 평평하게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시각 쪽에서 중요한 기술이죠. 이쪽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커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부분이 이제 한 240억 넘게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년간 영업이익 정도 규모인데 이거를 투자할 정도로 앞으로 물량 받을 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설 투자가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변화들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을 조만간 완공되고 빠르면 하반기 늦게부터 내년까지는 실적 변화는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패드 OLED의 시각 공정을 단독으로 맡게 된 만큼 관련해서 시설 투자까지 단행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의 성과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뭐 2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견조한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작년까지 해서 나왔던 실적 흐름들은 그냥 편안한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외전에 캠트로닉스를 바라볼 때 이제 밸류 차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갔던 회사인데 네. 그 밸류가 많이 이번 주가 하락으로 낮아졌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2021년도 한 3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넘는 실적은 적어도 내년 쪽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변화될 실적 흐름들과 전환점들은 한번 눈여겨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최근에는 반응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점에서 턴해서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근데 설비 투자를 통해서 확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레벨업 되는 가격대 약 한 24,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지주사와 리오프닝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능 지주사다. 뭐 CJ 하면 사실 여러 회사들 거느리고 있잖아요. 뭐 CJ 프레시웨이도 있을 거고요. 뭐 CJ E&M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얘기 주실 건가요? 일단 요즘에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지주사가 왜 이렇게 강하죠? KT라던가? 그렇죠. 예, 지금 요즘 보면 하림 지주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 있고, 네. 뭐 다우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외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흐름들도 숨겨진 비상장 지주사의 가치들 부각받고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죠. 저희가 네. 에코프로도 지주사로 봐야 되는데 NAV라고 하는 기업 가치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비상장 쪽에 대한 가치 부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꾸준한 강세가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CJ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뭐 CJ 제일제당 한 44% 그리고 또 CJ 프레시웨이 47%, CJ E&M, CJ CGV 다 40%대씩 갖고 있다 보니까 구조가 식품 관련된 쪽, 유통 관련된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됐었을 때 수혜를 받는 구조겠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소외되고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지주사 쪽에서 어떤 핵심적인 비상장 주식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게 발견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재조명이 되는 과정들이겠죠. 이런 변화를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엔터 계열사들이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대표적인 네. CGV겠죠. 그렇죠. 힘들었다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해서 올해 흑자 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CJ E&M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실적의 변화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네. 방금 얘기를 주셨지만 뭐 식품이나 유통이나 뭐 엔터나 여러 가지 좀 만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엔터라던가 식품이 특히나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엔터 쪽에서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IPO라고 하는데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쪽에서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건가요? 네, 앵커님도 자주 가시죠? 여기 길 건너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지금 마침 세일 기간이라서 다녀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잠시만요. 다녀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남성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맨스케어 코너도 따로 맞아요. 있고요. 네, 이게 네. 올리브영이죠? 네. 그래서 지금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리브영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상황까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올리브영 관련된 쪽에서 보통 H&B라고 그러죠. 이쪽에 네. 롯데 쪽도 있었고 GS 쪽도 있었는데 이게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H&B 관련된 쪽 우리나라의 거의 단독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거기다가 중국의 관광객들이 유입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 이거는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또 수혜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매출이 2조 9천억대 나왔고 영업이익 2,4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구조를 봤었을 때도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2천억대 가치 되는 오프라인 온라인 쪽의 이런 유통회사들 이거를 밸류를 얼마에 줘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한 20배 정도만 PR을 배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 4조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10배 주느냐 20배 주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이 정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3, 4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들어오는데 지금 CJ의 시총은 2조 6천억입니다. 네. 네. 그러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밑에 회사들 대비해서도 현격한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변화가 이끌어진다라는 쪽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 비상장 자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 나타내고 있고 올리브영이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4조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궁금하고 사실 주가도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월 만에 9만 원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네, 신고가가 나와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다 네. 앞으로 이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이 어떻게 붙겠느냐 이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요. 올해 이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 한 15% 높은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인데 시총이 2조 6천억이다. 좀 뭔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블 카운팅은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력은 좀 더 가해져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좀 저평가다라고 얘기 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소외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봉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애써 제외. 네. 네. 그래서 주봉상의 어떤 저항권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박스권 상단부 약 한 12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관심 없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더 탄력 받기를 좀 더 보면서 손절가는 8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